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갑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보통 인사검증이나 청문회를 할 때는 7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병역면탈, 그리고 재산을 불법 증식했나, 성범죄, 음주운전, 그리고 위장전입,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김현철 후보자의 청문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7가지 가운데 어디 한 군데도 해당이 안 되는 깨끗한 후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을 볼 때도 참 이렇게 투철하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우리 김현철 후보야말로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천연 다이아몬드 같이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 하나 이제 기고문이나 SNS에서 거친 표현들을 써가지고 표현이 과잉한 그런 흠이 좀 있어요. 그럼 앞으로 김현철 후보자는 장관이 돼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인간적으로 좀 더 성숙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가다듬어야 하지만은 소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저는 통일부 장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국무회의로든 뭐로든 통일부 장관은 외무부 장관에 치여서 목소리가 없고 존재감이 없어 마치 투명인간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 김현철 장관 되면은, 통일부 장관 되면은 통일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그럴 각오가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남북 평화라고 하는 건 어떻게 오는 것인가? 지난 70년간 우리가 남북이 왼수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들어간다면 10년 가도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은 불신과 증오의 골짜기를 뛰어넘어서 남북이 대화해야 평화가 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말은 거칠었지만 우리 김현철 후보가 통일장관으로서 대단히 진취적인 분이기 때문에 적합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 좋다고 보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이해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정할 때는 NSC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정합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지금 남북관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성 지금 남북연락사무소 북한이 철수를 했었어요. 3일 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화를 버럭내면서 우리도 마주 철수를 했더라면 텅 빈 연락사무소에 북한이 돌아왔겠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정말 진중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만 묻겠는데 북한이 돌아온 거, 연락사무소에 복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이 지금 발표하려고 했던 추가 제재 조치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연락사무소가 정상화된 것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부에서 요 맥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김해 처제가 갖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게 혹시 김현철 후보 것인데 차명으로 해놓은 거 아니냐는 의심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2011년 2월에 산 사람은 처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양학 공부로 미국 유학을 갔고 지금도 거기에서 취직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처제는 미혼이기 때문에 어디다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일한 참 가장 믿는 가족인 언니에게, 다시 말하면 후보자의 부인에게 이것을 좀 관리해달라고 맡기고 유학을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에 관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투기를 했나 차명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11년 2월에 처제가 샀을 때와 2014년에 팔았죠? 네, 그때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가 돈을 얼마 처제가 남겼습니까?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얼마 손해봤습니까? 한 2천만 원. 예, 오히려 손해보고 팔았어요. 이걸 가리켜서 무슨 정보를 얻은 것도 아니고 이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예?
투기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차명도 아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제가 상속받은 5천만 원과 또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팔고 미국으로 가면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돈이 어디서 나왔었어요? 예, 그것은 처제가 상속받은 것과 자기가 모아놓은 그때 처제도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